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희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지금 상당한데요. 윤석열 퇴진 집회는 계속 그러면 하시나요? 매주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총동원 집회 네네.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이거는 뭐 실무 총책임자로서 안진걸 소장도 뭐 인정하는 바인데 네네.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윤석열을 제압하는 네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가장 집회가 그냥 확 끌어올랐을 때가 날리면 바이든 사태 때 네. 국민의 뭐 절대 다수가 분명히 바이든으로 들었는데 날리면으로 조작 공작이 들어가는 걸 보고 분노에서 튀어나왔는데 네네. 그걸 제압을 못하고 네네. 오히려 질질 끌려다니면서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데서 야 네. 이거는 어떻게 바이든을 날리면 하냐 덤벼들지 못하고 네. 그 지금은 그냥 오히려 날리면이 좀 정석화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MBC도 약간 이제 좀 움츠러들고 네네. 거기 때부터 이제 약간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번에 그 YTN 그 동영상도 네네. 아니 그 분명히 좀 리허설 영상이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힘없이 그 영상을 마치 YTN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내려가고 예. 자꾸 이 정권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정말 이상한 거짓과 막 조작을 하는데 그거는 못 깨내고 밀리니까 실망한 층들이 이제 좀 빠지는 느낌이에요. 아, 뭐 윤석열- 집회를 떠나서 네. 예를 들면 이제 저는 그걸 촛불 매체라 그러는데 뭐 좌우를 구분 없이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이 유튜브의 조회수가 절반 정도 혹은 3분의 1 정도 조회수가 빠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 스픽스도 조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놀다가 잠시 정체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가장 그 대중적 인기 있다는 매블쇼가 네, 이제 네. 수원 연장판이 정치 핵심인데 한 150만, 170만 나오다가 이제 100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죠? 뭐 다른 유튜브들도 그 정도니까 네. 뭐 유튜브를 보면은 우리가 윤석열을 꼼짝 못하게 하고 폭주를 제동거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 자꾸 이 개별 싸움에서 패퇴해버리는 느낌.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그나마 이 족쇄를 채울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 있는 집단은 민주당이죠. 민주당이죠. 예. 네. 민주당이 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야나 이런 유튜브는 뒤를 받쳐주는 건데 네네. 그쪽에서 싸움이 안 되니까 네네. 이제 한마디로 신경질 나서 못 보는 거죠. 이 네. 유튜브를. 뭐 떠들면 뭐하냐 이거야. 윤석열은 지금까지 제동 걸린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지금 지지율 올라갔다고 막 신바람 났는데요. 지금. 네네. 결국 이런 상황이 되면은 윤석열 정부의 실수라든가 이 탄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이제 웬만한 사안은 그냥 넘어가고 네. 오히려 그걸로 지지층은 더 결집되고 네. 지금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권위주의 정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공권력이라든가 또는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압제하고 억누르는 상황들이 국민들이 익숙해져서 이 세뇌야 되는 경향들 이런 걸 이제 권위주의라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야당이 답답하다 그 말씀이네요. 지금 우리 방송 주제 대본에 윤심대로 가면 국힘은 망한다 그러는데 네네. 저는 여기에 함정에 걸린 게 아닌가. 그냥 대충 가만히 있으면은 너무 하는 짓 이상하니까 스스로 망하겠지. 알아서 망해준다. 알아서 망하겠지. 그리고 실제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네네. 무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총선 때 이기면 된다. 그게 민주당 국회의원들 생각이죠.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제 얘기도. 예. 근데 과연 지금 그렇게 될까? 예. 이대로 갔을 때. 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은 어쨌든 뭐 도토리 키재기를 하더라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분명해요. 그 부분에서는. 네. 그리고 지지층이 열받는 건 분명한데 네네. 그거 왜 올라가고 요즘 이제 국힘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또 추월을 해서 네네. 웬만하면 5에서 막 한 6, 7% 앞서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윤석열 정권은 어쨌든 립 서비스로나마 아니면 실수 이건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수로나마 지지층에 만족을 주는 게 있어요. 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없애려는 세력이 있다. 네네. 그거 그냥 립 서비스거든요. 별로 중요한 네, 얘기도 네, 아닌데 네, 현재 열광하는 거고. 네. 그럼 과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정말 타도하겠다는 국민들의 니즈를 맞춰주고 있냐? 거의 못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예. 저하고 예. 굉장히 일치하네요. 거기서 지지율 역전이 벌어지는 거죠. 저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층의 50%.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0% 나오는데 뭐 반대한다가 한 57%, 8% 나와요. 그중에 50% 정도가 정말 윤석열이 싫다거든. 그건 윤석열 정권이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인데
지금 이 제도권 정당에서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견제하면서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분노한 국민들이 실망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민주당도 보기 싫어지니까 네. 범민주당 지지층이 빠져나가는 거죠, 지금. 유튜브에서 벌써 빠지기 시작한 건다. 네,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해석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 진보 민주 세력들이 좀 정신 좀 차리셔라 이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 보겠는데요. 당원 투표 100%에 대해서 윤핵관 외에는 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참 비판적인 입장이잖아요. 한마디로 이거는 뭐 완전히 역사를 한 20, 30년 되돌리는 네네.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네.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함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국민의힘이 망하니까 이제 네네. 민주당이 이기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외로 지지층을 결속을 해서 네네. 콘크리트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지지층은 정치 혐오로 빠져나가 버리고, 네. 네, 부동층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국민의힘의 이제 보수층 같은 경우는 이제 뭉치게 집결을 되면, 하고, 예, 네. 예. 그래서 자꾸 이게 저기 당권주자도 얘기할 텐데, 뭐 예를 네. 들면은 지금 뭐 강신업 얘기하면은 강신업 되면은 이제 뭐 민주당은 뭐 무조건 이겼다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네네네. 강신업이 만약에 된다면은요, 이 내부에서는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입장에서 혁명이에요. 거의 친위 쿠데타수의 혁명이 일어난 친위 거고, 쿠데타죠. 그렇게 네. 됐을 때는 지지층이 엄청 멸집되는 상태가 돼요. 그 강신업이 갖고 있는 역동성이 존재한다고 보시는군요. 그 강신업이 쓴 글들을 보면요, 네. 이 사람 혁명가야. 히틀러는. 혁명가요. 예, 좋게 얘기하면은 혁명가고, 혁명가도 나쁜 혁명가 있으니까 뭐.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급에 어찌 보면은 지금 보수가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진, 사실 보수가 예전 지금의 민주당 같은 일들이 많이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성의 보수 정치권이 가지는 비효율성. 네, 막 그 기회주의적이고 네. 뭐 투쟁력 없고 묻어가고 웰빙이고 원래 이런 게 보수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렇죠. 강신업이 이걸 지금 쇄신할 수 있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 힘으로 강신업이 당원들한테 집어서 당대표로 되는 순간에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한 수준의 폭발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요즘 국민의힘이 과거에 보였던 웰빙, 기회주의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불에 타 죽더라도 뛰어드는 불나방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참 생소한 모습이에요. 네. 원래 저런 모습을 내가 민주당에서 많이 봤었는데 네네. 민주당이 예전에 그 웰빙 보수당처럼 돼 있고 네네. 이 당이 와서 이상한 운동권 정당이 돼 있는데서 저도 많이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 그러면은 결국 강신업 같은 이 극우 운동하는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어떻게 막 당을 막 휘젓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거네요.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신업 되면 좋다 우리 응원한다 강신업 되면 당 망하겠지 그 생각 금물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크롱이 신당 만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우파 정당인 공화국 연합에서 저 봐 저기 그 좌파들 망해 이렇게 했는데 마크롱이 또 재집권했어요. 그런 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 지금 웬만한데 극우가 지금 득세해가지고 장악한 데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로 바꾸겠다는 것은 결국은 유승민 되지 마라 그 이야기죠,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이 100%까지 안 해도 유승민 정도는 견제할 수 있다고 보는데 100%로 가고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또 하나의 핵심 사안이 ARS 모바일 투표를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 문제인데 현장 투표를 해버린다. 예, 거기까지 가면은 유승민 제거가 아니라 네.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찍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야. 그러니까 유승민 하나 아웃시키기는 너무 큰 판을 바꾸는데 100% 당원 투표도 엄청난 이제 어떻게 보면 변화예요. 퇴행적 변화인데 모바일 선거 없애겠다면은 이거 완전히 80년대 70년대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진짜. 그렇네요. 거기다가 이제 결선 투표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이 분열되더라도 조정해서 이길 수 있다. 예, 그래서 야. 완벽한 장치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플랜 A, 플랜 B 뭐 다 있는 거네요. 다 해놨어요.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당원 투표 100%까지는 그래도 뭐 말로는 좀 명분이 있습니다. 왜 네, 당대표는 당원이 뽑아야 된다가 얘기가 되는데 네. ARS나 모바일을 없애겠다는 거는 상당히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펀칭기로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의 이 IT 기술의 발달로 네. 세계적으로 전자투표가 제일 완성된, 발달하잖아요. 예, 그래서 네. 그거를 활용하는 게 맞아요. 네, 네, 네. 실제로 그래서 지난해 뭐 이준석 이 세대 혁명이라는 게 네네.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현장 투표를 없애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100% 모바일 투표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원의 한 48%가 참여하면서
20, 30대 당원들이 투표율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가능했단 말입니다 이게.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완전히 역전시켜서 이제 모바일을 없애고 현장만 한다 그러면은 6, 70, 80대에 이제 노인 혁명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노인 혁명이. 그 우리나라가 전자투표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그래서 전자투표 기계를 외국에 수출합니다. 수천억치. 많이 수출했죠. 예, 뭐 예, 필리핀에, 뭐 네, 사우디, 이란에.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가 정리가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것 때문에도 가능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통합선거인명부가 네. 가능한데 네. 지금도 안 하고 있죠. 통합선거인명부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우리 사전투표할 때는 전국에 어디든지 투표하잖아요. 근데 왜 본투표할 때는 꼭 자기 동네 가서 해야 돼?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게 사실은 관료적인 행태가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도 굉장히 앞서 있고 네, 네. 시스템이. 그래서 그 시스템을 어쨌든 지금까지 있는 모든 정당이 다 받아들여서 네네. 다 전자투표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죠. 오히려 점점 늘려가고 있는데 네네. 없애겠다. 근데 이걸 없애겠다는 논리를 만들어낸 게 강신업이에요. 그 논리는 뭔가요? 논리는 뭐냐면 저 보수에 정말 거대한 세력이 하나 있는 게 네. 황교안이 이끌고 있는 부정선거 사기꾼 세력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2020년도 총선 때 부정선거로 졌다고 얘기하는 굉장한 거대한 세력이에요. 네네. 여기에 강용석이도 껴있고 민경욱이 껴있고 근데 네네. 황교안이가 지금 총지휘자인데 네네. 강신업이 지금 여기랑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 이제 당원으로 어차피 다 가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굉장히 충성도가 높군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음. 집회를 뭐 지금 총선 끝난 지 언젠데도 지금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대에서.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전자개표를 없애버리고 다 수개표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강신업이 그 논리를 채용해가지고 모바일 투표는 부정이다. 그래서 현장 투표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강신업 일단 일석이조죠. 제도도 바꿀 수 있을 뿐더러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그냥 몇만 명의 노인 세력을 지금 흡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부정선거 세력에다가 이 뭐 특정 종교라든가 거기에다가 뭐 이 팬클럽에다가 이렇게 현장 동원이 가능한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이쪽에서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ARS로 거의 다 해온다 했었을 때는 한마디로 예전에 버스 동원 선거가 많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네. 잘 아시겠지만 예전 같으면은 이제 장충체육관에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 어디 뭐 저기 뭐 광주나 이런 데서는 버스 대절해가지고 투표하고 어디 온양온천으로 내려가서 그렇죠. 온천 그렇죠. 가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옛날 이제 체육관 선거인데 네네. 그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해야 될까? 네네. 그러면은 다 없애버려 온라인을. 음.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버스를 동원하느냐 아니면은 태극기 들고 걸어오느냐. 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건데 민주당도 그런 좀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비합리적인 일을 좀 몇 번 했어요. 과거에 뭐 2007년도도 그렇고 전국에 다 투표소 설치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어쩌면 도보로 가는 그렇죠. 거고. 모바일로 해도 되는데 모바일로도 하고 투표소도 열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 투표소를 왜 열어놓냐 그러니까 저기 핸드폰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 뭐 노인들이 뭐 적당 못해가지고 못할 수 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때 두 개를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이제 모바일을 없애버린다 그러면은 네네. 버스를 타든지 걷든지 둘째밖에 없거든요. 야 재밌다. 근데 버스를 지금 동원해서 몇 번의 행사를 한 유일한 정치인이 장제원입니다. 그렇네. 버스 30대를 동원하고 있다는 장제원이 지금 산악해가지고 네. 요즘에는 무슨 예전에 정치인들 정말 몇만 명짜리 산악회 조직하고 그랬었잖아요. 요즘에 예. 거의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안 하죠. 그거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장제원이 좀 하고 있잖아요. 장제원 모델이 이제 부산을 넘어서서 전국화되겠네요. 계속 버스 동원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야. 근데 그거 말고 그러면요. 도보로 계속 걸어서 올라오는 그 훈련돼 있는 사람들이 전광훈 조직. 네. 매주 전국에서 광화문으로 걸어오잖아요. 전광훈 조직도 네. 몇만 명 되죠. 네, 몇 명 돼. 3만 명으로 지금 파악이 돼요. 네. 진짜 오는 사람들이. 네네. 그리고 황교안 조직도 한 그 정도 돼요. 네. 황교안 조직도 전국에서 매일 집회를 열린단 말이에요. 부정선거로. 그러니까 동원이 되는 그런 조직을 갖고 있는 게 장제원, 황교안, 전광훈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한 10만 명이면 그냥 뭐 당권 먹겠네요. 지금 이 책임당원이 지금 뭐 80만 명 얘기하는데 네. 모바일 투표를 없앴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나가서 할까? 투표율 한 20%도 채 안 될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과연 체육관에서만 하느냐, 원래 하는 듯이 전국에 투표소 몇 개를 놔둬가지고 하느냐, 뭐 어쨌든 근데 상당한 거리를 이제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10만 명이 과연 투표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그리고 10만 명의 아마 나이대는 평균 70대일 겁니다. 아마. 네. 젊은 층은 다 빠져나가겠죠. 네. 그러면 그 세 개 세력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갑자기 2007년 민주당 경선에 차떼기가 생각나네요. 민주당도 그때 차떼기였어요. 그 박스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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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에 이 경선인단 참여하겠다라는 서류가 이제 가라로 막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 당시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명의도 막 도용됐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참, 야. 그러면 그 버스를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면은 그게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예전같이 네. 돈 정치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나 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몇 명 준비한 사람만 하는데 뭐 장전 정도는 그 정도는 자금력이 있나 보죠. 결국 그 그리고 뭐 이제 정광훈이나 황교안 같은 경우는 후원금으로 다 충당이 되는 사람들이고.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냐가 이 전당대회를 결판낸다고 봐야 돼요. 야, 우리 옛날에 20년 전에 했던 이야기 있습니까? 선거는 돈과 조직이야. 딱 그대로 돌아가는 거네요. 예전 같은 경우는 당대표 선거한다 그러면은 뭐 뻔히 보였죠. 네. 요즘에 근데 ARS 투표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보여가지고 역전도가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윗단위에서 천공이나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이제 정리만 해주면은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 물론 이제 그 세 세력이 과연 통합적으로 지지할 수 있느냐 아마 그런 것들도 불안해가지고 결선 투표제를 해놓은 것 같고. 네. 지금 이 장제원하고 김기현이 김장연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위급한 경우에 플랜 B로 갈 수도 있다. 또는 뭐 플랜 C로 갈 수도 있다. 나는 현재까지는 이제 조직을 짜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현재까지는 일단은 김장연대가 이 윤심이라고 지금 뭐 파악이 돼요. 윤심이다. 왜냐하면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판사 출신이고 네. 꽤 점잖은 사람이었는데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거의 강신업화되고 있다는 저 그 생각에. 저기 입으로 배설을 하시죠. 말하는 게 이분이 네. 아니 울산시장도 했고 사선까지 했을 때 그렇게 조용했던 사람이 거의 강신업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코드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무슨 어디서 내가 강신업 얘기하면은 개그하냐 그러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닌 게 아니 그럼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강신업이랑 차이가 없는데 강신업도 변호사예요. 뭐 하고 있는 거 보면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에요. 김기현이 되는 거나 강신업 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 네.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강신업은 아마 윤석열보다는 김건희하고 상의해서 김건희하고, 나와서 네. 스페어 타이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엎어치기를 하든지 뭐 다목적으로 좀 나와 있는 것 같죠. 일단 그 강신업이 최소한 이 논에 풀어놓은 매기급 역할은 하겠네요, 그죠? 유승민이 못 나오게끔 겁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너 나오면 죽인다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럼 네. 유승민 입장에서 나왔다가 봉변당할 수도 있고 룰도 안 좋은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엎어치기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그 법률신문에 칼럼을 쓰는데 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체계적이고. 그러니까 윤석열식 이른바 퇴행적 혁명, 히틀러네. 네, 히틀러식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고가 잡혀 있어요. 나름대로. 네.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 이 사람 정확하게 유승민, 윤석을 쫓아낸다. 자기가. 왜 자꾸 반골기지 약간 이 사람들은 약간의 삐딱한 게 있잖아요. 네. 자꾸 삐딱선 타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이들 제거한 다음에 두 번째 누구 제거하느냐? 영남의 기득권 제거해버리겠다. 이게 지금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의 핵심 사안이거든요. 자, 민주주의도 제거하고 보수 기득권도 제거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들리네요. 그 영남 기득권 제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 국힘 지지층의 거의 절대 다수가 원하는 거예요. 여기는 꽂으면 되는데 꽂으면 되는 사람들이 더더욱 기회주의적이고 이래가지고 불만이 거의 가득해 있습니다. 이게 거의 호남도 아마 비슷한 건데 호남보다 제가 볼 땐 더 세요 이게. 이거 좀 갈아쳐달라 그러는데 갈아치질 못해. 이게 3선 4선 쫙 연결돼가지고 지들끼리 친구 이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조기에 유승민 이제 가장 껄끄러운 유승민이 제거가 된다, 못 들어오게 한다 이랬을 때 김기현과 강신업 붙었을 때는 강신업은 아마 깃발을 들 겁니다. 영남의 구태 세력들 대표적으로 구태 세력이 장제원과 김기현 아닙니까? 영남의 구태 세력의 1, 2등이 김기현, 장제원 아니에요. 다선 중진들 그쵸, 바로 예. 타겟하겠네, 그죠? 예, 그리고 그거를 날려버려야지 이른바 검사 세력이든 무속 세력이든 김건희와 윤석열이 꽂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날려줄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저기 뭐죠? 선거 부정선거 세력들, 그다음에 태극기 세력들, 뭐 이쪽에서 이제 활동가들이 정치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 분들도 흔히 하는 저기 경력 관리가 좀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도 제법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활동가들은 여기는 이제 이 좀 진보 쪽이랑 달라서 네. 이 계급이 딱 이제 구분돼 있어서 밑바닥에서 운동하는 애들은 천민.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올라가려면 전경련 정도 라인 잡고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저 이번에 김광동 네네. 저 진실화해위원장에서 예. 김광동이 이제 극우적인 발언했는데 장관 자리에 앉았다 해서 지금 보수들이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네. 김광동은 실제로 전경련 세력입니다. 예, 우파가 아니라 전경련 장사꾼 세력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은 전경련하고 아주 유착이 돼 있는 지금 상황이었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태극기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임명된 사례가 없어요. 뭐 자리 하나 준 게 없어요. 네. 근데 지금 그 기대를 하겠죠. 그 기대를 할 텐데 저는 아마 만약에 태극기 활동가들을 공천 준다 그러면은 아마 수도권 격전지 쪽으로 뺄 거고 영남권은 무조건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다 장악하려고 할 겁니다. 수도권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영남권은 꽂으면 당선이잖아요. 예. 네. 여길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심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1등이 나와요. 실제로 이제 금방 말씀하신 이 온라인 투표를 못하게 하고 현장 와서 투표하게 되면은 더 강성인 사람들만 모이겠지만 이건 이제 여론조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모바일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거는 뭐 여론조사랑 차이가 없죠. 예, 네네. 보면은 나경원이 26%로 1위, 안철수가 15%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당원들도 보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윤핵관들에 대해서는 이제 당원들의 대다수도 조금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이 당원 조사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층입니다. 조사인지 뭐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일반 여론 조사인데 네네. 이런 식으로 조사해 버리면은 거의 인지도 조사예요. 이렇게 되면. 인지도 조사다. 네, 그래서 이름 많이 들어본 사람이 그러니까 나경원, 안철수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이제 모바일로 하게 됐을 때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죠. 네네네. 워낙 많은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네네. 여론조사하고 비슷하게 가가지고 인지도로 당선될 수가 있는데 이거 모바일 없애버렸을 때는 이 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보면은 김기현이 10.3, 주호영이 9.4, 권성동도 4% 나오고 황교안도 5% 나오고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자, 김기현, 주호영, 황교안, 권성동 4명 합치면 30%예요. 조영은 안 나오잖아 지금. 네, 근데 요거는 뭐,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갖고 되게 뭐 나경원, 안철수 이제 뭐 유승민까지 한번 3파전 얘기하는데 요 여론조사는 그냥 참고사항 정도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변희재 대표님 보시기에 안철수는 가능성이 없죠? 전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 네. 아까 말한 대로 당원 현장 투표로 갔을 때는 네네. 안철수를 걸어가서 찍겠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당원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휴일에 네. 이건 또 선거일을 일요일날 하잖아요. 네. 휴일에 내가 저 사람을 찍으러 안철수 찍으러 버스를 타든지 걸어갈 사람이 과연 있겠냐를 잘 따져보면은 네. 안철수가 제일 먼저 아웃될 것 같아요. 안철수는 이건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집 밖으로도 안 나오고 바로 철수한다. 네, 바로 철수고. 바로 철수다. 나경원 의원은 그래도 조금 있겠죠. 조금 있을 텐데 네.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강성 지지층을 끌 수 있는 그 그렇죠. 아이템도 없고 네. 조직도 없고 이 사람도. 일단 그럼 황교안은 커지겠네요. 황교안은 지금 출마를 하겠대요, 안 하겠대요? 출마를 지금 선언을 했는데 네. 지금 강신업이 자꾸 이제 자기하고 손잡자고 지금 좀 딜을 치고 있죠. 근데 황교안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 밑에 줄 서지는 않잖아요, 스타일이. 근데 또 검사 출신이어서 진짜 저는 뭐 김진태라든지 이런 사람들, 홍준표라든지 난 윤석열하고 대척 점질 줄 알았는데 이 뭉치는 거 보니까 뭔가 또 자기들끼리의 비밀스러운 네트워크가 검사 있는 것 출신 같아. 그러면 원희룡도 그렇고 네. 우리가 사실은 원희룡,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검사 출신이라는 거 잊어버렸거든요. 잊어버렸죠. 네네네. 그 김진태도 우리는 보수 극우 운동가라고 하면 이쪽 될 텐데 네네네. 나 생각보다 검사 출신인 거야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이어서 모르겠어요 나 이쪽 사람들은. 아니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이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저격 많이 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왜냐면 탄핵무효 운동에 최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저랑 같이 얼마나 윤석열을 공격을 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황교안 이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라서 몰라요 이거 어떻게 갈지 이거.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권을 보장해주는 대리인을 뽑는 선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공천권이 수도권은 안 되고 네. 영남권 영남권 공천, 영남권은 지금 100% 차 있습니다. 다 현역이에요 영남권은. 수도권은 텅텅 비어 있어요. 네네. 다 떨어져가지고 한 번에. 현역을 날린다는 거는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은 김기현도 날리기 쉽지 않을 건데. 김기현하고 장재원이가 됐을 때 최대 문제가 그거예요.
못 날릴 본인들이 영남권의 구태 기득권 세력의 그 상징들인데 그렇죠. 누굴 날립니까 이 사람들이. 둘이 먼저 물러나야지. 예. 아마 강신업이 붙게 되면요 그거 집요하게 잡아놓을 거예요. 너 영남권 개혁할 수 있냐? 당신들을 네. 당신 둘부터 불출마 선언해라. 불출마 그렇게 하겠죠. 불출마 선언해라. 강신업이면. 예. 그리고 재밌는 게 나는 이게 다 꽂혔어요. 강신업의 글 중에서. 너희 국민의힘은 전체가 다 패잔병들이다. 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이 탄핵을 찬성한 이제 뭐 권성동이라든지 뭐 주호영이라든지 승장처럼 굴고 있는데 이제 강신업의 주장은 너희는 이미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 모두 감옥에 보낸 패잔병들이고 윤석열이가 너희들의 이 보스들인 두 명을 잡아놓은 승장이다. 다 무릎 꿇어라 너희들은 전체는. 그러면은 이 강신업 이야기는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친박 친이라는 개념 자체를 전부 다 이제 무너뜨려 버리고 똑같은 패잔병들이야. 그러니까 주로 친이계들이 자기가 승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명박도 감옥 갔다가 지금 이제 빌어가지고 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중심으로 재구성을 하겠다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너희를 다 쓰러뜨린 승장이니까 너희 까불지 말고 엎드려라. 그리고 자기는 이제 윤석열 이름 되지만은 뭐 내가 볼 땐 김건희인데 네네. 내가 승장의 대리인으로서 너희들을 통치해주겠다가 강신업의 논리인데 난 만약에 이게 현장 연설에서 강신업과 붙었다 이거 이 문제로 과연 이 김기현 이런 애들이 강신업 논리를 깰 수 있을까? 패잔병이라고 확 쳤을 때 이명박이 박근혜가 얼마나 개판 쳤으면 정권 내쫓기고 감옥 가고 그랬겠냐. 니네 뭐 했냐고 해서 탁탁 쳤을 때 논리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평소에 그 김기현이나 장제원, 권성동 이런 분들은 논리도 별로 논리가 원래 없는 애인데 원래 그러니까 없어요. 생각보다 자꾸 너무 이제 우리 좀 제도권 평론가들이 강신업을 또라이 취급하는데 한번 글을 보라고요. 그 사람 글을.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룰을 그냥 밀어붙였을 때 유승민은 나올 수 있을까요?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저는 못 나온다고 봅니다. 못 나온다. 더군다나 강신업이 설치면요. 네. 차라리 김기현 정도하고 붙었을 때 졌을 때 괜찮은데 강신업이 막 핥혀대고 달려들었을 때 너무 데미지가 커서 아마 이쪽도 이 강신업이나 이제 김건희 세력도 유승민은 못 나온다고 전제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강신업 같은 사람이 유력한 주자 중에 한 명이 되는 상황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이 분쟁의 씨앗 또는 나중에 또는 극단적으로 가서 분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수 정당의 속성이고 요즘에 그 속성이 민주당도 많이 오염이 된 것 같은데 총선 1년 남았잖아요. 네. 이거 강신업이 예를 들면은 내가 영남권 다 쓸어버리겠다 했었을 때 그럼 영남권에 있는 중진들이 단결해가지고 움직일 거냐? 대부분 이런 경우는 나는 아니겠지. 내 옆에 있는 놈을 치겠지 이래가지고 총선 때까지 가요. 네. 가서 나중에 목 날라가면 그때 이제 막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때 일어나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신당을 만들 수가 있고 친박연대든 그럴 수 있고 이제 개인적으로 무소속으로 가는 수가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무소속 하면은 별 뭐 영향력도 없을 뿐더러 이 정권에 뭐 타격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친박연대식이라든가 영남권 보수 신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됐을 때는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이제 총선 때 얘기고 내만은 이제 이 전당대하는 과정에서 강신업이 영남권을 다 물갈이 한다 했었을 때 그럼 영남권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김기현 장제원을 밀 수가 있겠냐. 갈라치기 하겠죠. 몇 명은 또 해놔가지고 너는 살려줄게 너는 살려줄게 해가지고 갈라치기 하고 그러면 이제 기회주의성이 나와가지고 나는 살겠지 그러다가 다 전멸당하거든요. 되게. 그럼 총선 때 가서 물갈이했을 때 이 사람들 아마 글쎄 영남권에서 이 3선 4선 물갈이했다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구심이 없어요. 이게 구심이 뭐 없어요. 대구나 뭐 사람들이 곱게 볼까요, 이 사람들? 그리고 지금 물갈이 대상과 유승민 의원과의 연관성이 깊으면은 뭔가 신당이라든가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유승민과 지금 영남 기득권에 해당되는 사람들하고 결이 달라요. 뭐 맞는 게 하나도 없죠. 맞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저도 보니까 신당이라는 것은 그 당에 박근혜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리더가 있어야 되거든. 대권을 꿈꿀 만한 리더가 있어야지 신당이 만들어지는 거고 안철수 당도 만들어졌던 건데 지금 영남에 있던 사람들이 기득권들이 나와서 신당을 만든다?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울 거예요. 그거를 뻔히 알고 이제 치는 거죠. 안 된다는 거 뻔히 알고. 그래서 만약에 강신업이 그런 깃발, 영남권 전면 물갈이 기억을 들어왔을 때 만만치 않은 파동이 있을 거고 영남권 전체 국민들이나 당원들은 그거를 바라는 게 있어요. 네. 지긋지긋하다는 애들. 일각에서 나오는 이제 권영세 설도 거기에 기반을 해요. 권영세 설이 권영세가 당대표가 되면은 물갈이를 하더라도 물갈이 된 사람들을 권영세가 자리 줘가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좀 수도권 쪽으로 뺀다. 그렇죠, 그렇죠. 삼사선 같은 경우는. 예, 수도권 쪽으로 빼고 아니면은 정부라든가 공공의 영역에 자리 봐주면서 정리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것이 권영세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영남권 물갈이를 한다면은 김기현이나 장재원보다는 그래도 권영세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네네. 좀 더 할 수는 있겠죠, 권영세가. 영남권 물갈이하면 주호영은 어떻게 되죠? 아웃이죠. 5선인데. 당연히 아니 그런 사람들을 아웃시켜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물갈이 한다 그러면. 그럼 뭐 하태경 부산에 이런 사람들은 뭐 보이지도 않게 그냥 바로 제거되겠네요. 하태경은 그 지금 유승민과로 좀 분류가 되잖아요. 하태경은 네, 뭐 네. 제 1순위도 아웃이죠. 1순위인데 뭐 별 의미 없이 그냥 뭐 그냥 잔챙이 날아가는 거고. 잘라내듯이 아니, 그렇게. 장재원도 아웃될 수 있는데 이거는 장재원도. 만약에 강신업이 김건희 힘 받고 전광훈, 황교안과 손잡아서 당대표 되면요. 장재원, 김기현 다 아웃될 겁니다. 아마. 야, 자 여기서 다시 또 이야기해 볼게요. 원희룡 권영세 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어차피 수도권이니까 네. 이 사람들도 뭐 가능성은 좀 있는데 네. 다시 말하지만은 정치를 너무 오래 했어요. 이 사람들도. 네. 그래서 그 영남권 물갈이가 거의 한 70석 가까이 되는데 네. 그걸 이 사람들은 최소 50석을 날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칼을 휘두를 만한 명분이 또 있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 자체가 뭘 개혁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근데 윤심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심만 있을 뿐이지. 네. 지금 강신업처럼 이 패잔명들 쓸어버리겠다. 그 영남에서 그 기득권을 쓸어버리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기에는 너무 정치를 오래 많이 그리고 자리도 많이 찾았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좀 어울리지가 않죠, 뭐 그렇게. 뭐 원희룡은 뭐 민주당도 녹화한 적이 있는 사람인데 뭐. 그리고 이 사람 뭐 사무총장부터 지금 안 한 게 없을걸요. 안한게 웬만한 거 다 해봤잖아요. 그럼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물갈이 얘기하냐. 어울리지가 않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이 변희재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강신업이 굉장히 역동성을 발휘해서 판을 흔들 거다.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민주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강신업 돌풍이 분다. 네. 그럼 어쨌든 기득권 타파예요. 기득권 타파. 기득권 타파예요. 이게 네. 친이 구태타인데 네. 지금 민주당도 그런 이상한 기득권 비스무리하는 이스라마나 인간들 많잖아요. 민주당이 기득권 훨씬 더 세죠. 훨씬 더 제가 세죠. 볼 제가 때 보기에는. 이른바 윤석열 타도 추진하는 그 국민들 당원들이 제일 짜증나는 게 민주당 그 사람들. 뭐 수박이라 불리는 사람들인데 네. 같이 이제 비슷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없죠. 그러면 이제 막 다당제로 쪼개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엄청난 물갈이가 양당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근데 민주당도 누가 할 수 있을지. 아니 근데 사실 저기도 뭐 지금 강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저는 어쨌든 최소한 매기 역할을 할 아니 것 같아요. 담론상하고 김건희하고 연결고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르긴 지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누군가 하나 스피커 하나가 정확한 논리로만 잘 얘기하면요, 뭐 네.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몰라도 뭐 물결 정도는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저는 만약에 이게 4월 5일날 재보선이 있더라고 전주에. 네네. 전주 재보선에서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전당대회고 3월달에. 네네. 저는 오늘 민주당 같은 경우는 4월 5일 전주을 재보선이 분기점 될 수 있다고 봐요. 민주당 무공천하기로 무공천을 했기 때문에 네네. 누군가 하나가 윤석열은 내 국회 들어가면 조기에 끝내버리겠다. 청사진 제시해서 전주에서 확 당선돼 버리면요. 그걸로 아마 민주당도 엄청난 파문을 벌일 거예요. 바로 탈당하고 내려가야 되나 진주로. 나는 사실은 안진걸 수장은 염두에 뒀는데 선거권이 선거권이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이 딱 상징적인 호남 출신의 기수 하나가 전주 들어가서 딱 꽂아버려서 맞아요. 당선되면요. 네. 민주당 수박들 다 죽습니다. 네. 강신업보다 더 파괴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누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 상황 따라 달라지는데 네. 3월이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이 저는 좀 지금 기세등등한데 네네. 이게 저는 다 쇼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강경 극우처럼 막 보여지잖아요. 네네. 저는 저 사람을 극우로 안 봐요. 그냥 쇼맨으로 보고 생각 있죠. 없는 사람, 쇼맨. 예, 그냥 이익만 되면 뭐든지 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네, 네. 그 쇼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조를 탄압을 한 적도 없어요. 말만 했어요. 탄압하는 척만 했을 뿐이지. 네, 네, 네. 그리고 자유를 팔잖아요. 자유를 지금 뭐 개념은 있겠습니까? 자유에 대해서. 요 쇼가 결국에는 1, 2월 정도에 드러나면은 네. 정권이 또 몰릴 거야 아마. 네. 정권이 또 뭐 김건희 씨하고 둘이 또 실수할 또 거고. 몰리게 됐을 때는 몰리면 몰릴수록 아마 강신업 카드가 더 세질 겁니다. 지금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잘 나간다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윤석열과 김건희 쪽에서 다양한 카드 고민할 텐데 몰린다 싶으면은 확실하게 자기들이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히겠죠. 그건 아시죠? 변 대표님도 지금 여권에서도 다당제 이야기가 나오고 야권에서도 다당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근데 강신업이 다당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 분당을 시키겠다가 공약이야. 이 사람은. 네, 분당을 시켜버리겠다, 쫓아내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당선되면은 당명도 발표했어요. 당명을. 당명이 뭐예요? 자유공화당이라고. 아, 이름 좋네. 보수 이름 노년층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당명까지 발표했어요. 자기가. 자유당, 공화당. 네, 그러니까 다 치매 노인들 좋아할 만한 다 당명을 아마 김건희하고 상의했겠죠. 네네. 그래서 쫓아내서 다당제로 풀어놓으면은 영남권 해가지고 비례까지 해서 100석만 먹어도 된다는 생각하는 거는 이게 다당제가 되면은 네. 뭐 수도권에서 뭐 한 4분의 1만 하더라도 120석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중도 보수 정당 하나 있고 윤석열이가 왜 지지율을 신경 안 쓰냐가 나오는 게 지금 정도 40%만 돼도 된다는 거죠. 다당제가 되면. 네. 거기에다가 다당제라는 것은 여권의 분열과 더불어서 야권도 같이 분열되는 거니까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군사의 숫자도 줄어들고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하겠네요. 유승민을 쫓아냈을 때 저쪽 계산은 이쪽 보수 노인표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저쪽 민주당표를 갉아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승민과 이준석이 쫓아내버리면 신당 만들게 되면 자기들은 보수 노인들을 시멘트로 묶어놨으니까 갈라지면 갈라질수록 유리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 유승민, 이준석보다 더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잘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 지금 분위기가. 유승민이 지금 어쨌든 지지도가 올라간 거는 윤석열하고 제일 잘 싸운다고. 그렇죠. 윤석열하고 제일 잘 싸우는. 좀 이제 싸우는 게 좀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유승민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좀 더 진지해 보이죠. 그렇죠. 민주당은 그냥 멀리서 그냥 짱뚱 던지는 것 같고 네. 유승민은 좀 이준석도 그런 게 있는데 정면에서 백병자는 것 같고. 아, 이준석 칼 맞았잖아요 이미. 뭐 그건 거의 전사 수준까지. 전사 수준까지 갔지만은. 네. 야, 참 이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민주당 국힘의 내분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이익으로 바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기다리고 가만히 있자? 예. 그거 서서히 죽어가는 길입니다. 그거. 그게 민주당의 원내 전략입니다 지금. 그래서 강신업이 되면 우리가 이긴다? 아니, 강신업이 됐다는 얘기는 히틀러 수준으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에 있는 요 정도의 그 거의 뭐 초식동물 수준의 민주당은 발표해요, 강신업한테. 그 히틀러가 처음 등장해가지고 쿠데타도 막 일으키잖아요. 쿠데타 실패하죠. 그때 뭐 감옥까지 갔다 오고. 실패하고 갔다 와서 또 무슨 그 무솔로니 흉내 내가지고 이상한 셔츠단 이런 것도 만들고 할 때 그때 그 당시 이제 사회민주 노동당 또 독일의 3인당이죠. 민주당인 셈이죠. 거기가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저런 극우적 망동을 피우면 우리가 다음에 이긴다. 근데 히틀러가 다 잡아먹은 거죠. 히틀러도요. 강경한 지지층 한 20-30% 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당시 독일이 내각제 이제 이원 집정제였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지금 윤석열의 히틀러나 발상은 똑같아요. 30% 시멘트만 모으면 된다. 이원 집정부제 생각도 있을 수 있겠네요. 내각제로 가면은 30%면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거구제 개편이 그런 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겠네요. 선거구제 개편하면 더 쉬워지는 거고. 더 쉬워지죠. 뭐 중대선거구제 하면 더 쉬워지는 거고. 야, 이게 같은 선거구제 개편인데 자, 윤석열은 선거구제 개편으로서의 분할 통치, 핵심 강관 세력 3분의 1만 가지고 이 강관 통치를 하겠다는 거고 민주당은 이 다당제라는 것이 윤석열 포위 전략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참 동상이몽이네요. 다만 여기서 이제 허점은 히틀러는 사실 나치 이념을 스스로 만든 사람입니다. 네네. 원래는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사람도. 뭐 공산주의 왔다 갔다 했는데 스스로 어쨌든 나치 이념을 만들어서 이 파시즘에다가 인종주의를 결합시켜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때 그냥 막 나온 게 아니라 이 독일이
그 당시에 이 1차 세계대전을 패배해가지고 그냥 배상금 두들겨 맞아가지고 다 빈사 상태 빠졌을 때 네. 자본과 그룹을 묶어가지고 이제 자본주의로 성장시킨다 플러스하고 워낙 유태인들이 금융권을 장악하니까 유태자본, 유태금융자본 이 뺏는다. 반감을 이용해가지고 인종주의와 국가주의로 확 묶어가지고 돌파해서 그래서 히틀러는 10대, 20대들에게 열광정지를 30대까지 네네네. 그리 간 건데 윤석열은 지금 보수로 묶고 있는데 이 사람은 보수도 아니고 보수 활동 한 뭔지도 적도 모르고. 없고 보수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정체가 들통날까지 없다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은 근데 그거를 만약에 강신업 같은 사람이 백업을 해준다 이러면 만만치 차라리 않아요. 강신업이는 그래도 제가 윤석열보다는 이념적 책임도 잡혀 있는 사람인데 근데 강신업도 보수는 아니에요. 보수는 아니다. 보수 왜냐하면 이 사람은 탄핵을 찬성했고 뭐 세월호 가지고 박근혜 구속을 주장했고 그래서 정통 보수하고는 약간 비껴놨는데 약간의 이제 이 사고는 좀 정리가 된 사람 윤석열에 비해서는. 아니 그렇게 치면 뭐 히틀러도 원래 출발은 거의 좌파적이었는데 뭐. 근데 히틀러는 이제 그 과정에서 공산주의로 갔다가 이제 자기가 정리해서 쭉 올라온 사람이고 네. 강신업은 지금 뭐 2, 3년 전에도 막 그 전혀 저 보수하고 다른 글을 써있기 때문에 예, 이념 투쟁의 역사가 존재하지 네, 않는다. 너무 짧죠. 너무 네. 짧죠. 알겠습니다. 이준석은 그러면 뭐 어떤 변수로서 역할을 못 하겠네요. 저는 별 의미 없다고 왜냐하면 싸워야 될 때 못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때 그 성남 문제로 뒤집어씌웠을 때 네. 그때 완전 들이받고 싸워야 되는데 그때 숙였기 때문에 뭐 큰 의미 없을 거예요. 어차피 죽는 것 좀 제대로 싸우지 참. 원래 그래요. 그 수준이. 예. 아. 예, 원래 그 수준 이상 못 싸우는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나갈게요. 유승민 의원은 만약에 출마를 못하면 튀어나올 수도 있을까요? 국민의힘에서? 저는 민주당으로 가려는 이제 계획을 짜고 있을 거라고 봐요. 유승민은. 민주당으로 오면은 근데 오히려 본인의 아이덴티티라든가 영역이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쪽의 성공 사례가 윤석열이 절로 넘어가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잘못된 결론 나온다 했었을 때 뭐 별로 없잖아요 대선주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박지원 씨하고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박지원하고 유승민하고. 유승민하고 해서. 예, 그래서 지난번에 유승민 씨가 나가서 제3정당 만들었다가 참패했기 때문에 네. 다시 신당 만들지 않을 거예요. 아, 엄청 힘들어요. 그거 네. 절대 안 한다고 하더라고. 주위 사람들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은 돈을 모으는 재주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을 모으는 재주도 이건 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어쨌든 잘 가꾼 이미지로 민주당 들어가서 해볼 생각을 할 겁니다. 세게 흔들리겠네요, 판이. 이대로 가겠습니까? 네. 집권 초기에 정권이 지지율 30% 나오는 상황인데 네. 이게 정상적으로 예전처럼 가겠냐고요. 편집 풍파가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 역으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민주당을 흔들면서 이렇게 혁신하는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단합이라든가 통합적으로 가면서 이 또 이재명 대표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배려해가는 이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은 자기들 잘 나간다고 착각을 하는 게 된 게 여러 가지 이제 극우로 위장을 하고 네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이제 높였고 강도를 네네. 그러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상정해가지고 이렇게 모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을 적으로 규정해서 네. 뭐 이건 통합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전쟁을 벌여버려야죠 그냥. 아, 돌아가면 이래오시네. 네, 전쟁을 벌여버리면은 네. 이탈자는 그냥 날리면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렇네요. 야. 전시를 선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네, 알겠습니다. 또 뭐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 없어요? 정리 이야기 좀. 저는 이 강신업발이나 그런 내년도 4월 5일 날 재보선 때도 그냥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네네. 분명히 필연적으로 벌어졌어야 될 것들을 양당이 안 하다가 안 하다가 강신업 같은 사람한테 이제 나와서 혁신을 안 하니까 했어야 될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혁신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윤석열, 이재명 같은 사람이 그렇죠. 이제 대선 주자가 된 것도 맞죠. 동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윤석열 타도와 함께 양당 자체의 기득권 세력을 다 가시는 물갈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럴 기회가 충분히 올 것 같아요. 양당 모두. 혹시 변희재 대표님은 그런 식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이제 이 강신업과 이른바 뭐 나치 혁명이 벌어지면은 우리는 진짜 정통 보수당을 만들어야죠. 옆에다가 딱 차려가지고 네. 이제 누가 진짜 보수냐 경쟁해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있습니까? 공민권은 있습니까? 아 저는 있어요. 아, 있습니까? 네, 저는 아직 아이고. 그 1심에서 징역 2년 받았지만 아직 2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선거권이 있어요. 안진걸 서장보다. 아니 우리 쪽 운동가들이 너무 선거권이 없는 사람 많아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변희재 대표님과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투쟁의 시기다. 아마 이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전시 감사합니다. 상황, 전시 상황. 전시 상황이다. 네, 여야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